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을 해촉한 이후에요. 자유한국당이 경랑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 전원책 변호사가 내일 모레 2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김병준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아직 알리지 않은 몇 가지 부분 같은 걸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확 해버릴까 보다 이제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았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뭘 하겠느냐, 다 그러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나 정권 준 게 아니다, 뭐 저런 식의 다 결정해봤자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조강회의를 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콧을 했어요, 한 번은. 역시 제가 조강특위에 전례 없는 그 권한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전 변호사가 위원장님이 조강특위에 영입을 부탁했다라고. 당에 추천돼 있는 인사 두 분, 그것도 그 전 변호사와 아마 상당히 그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의 명단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정치라는 게 그렇죠. 쉽고 초래했다고 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우리 당과 관계없는 자연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말이죠. 김 교수님,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건 자기 사람 심으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김병준 위원장의 답변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병준 위원장이 그 전말을 다 그대로 얘기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얘기가 다르고요. 특히 전원책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14일 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지. 그런데 굉장히 큰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촉을 당했다. 38일 만에 정말 꿈을 안고 자유한국당을 보수의 명가로 한번 재건하겠다고 갔지만 결국은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해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큰 본인의 명예에 정말 엄청난 오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평상시에 보였던 이 전원책 의원의 그 강한 성격, 강한 개성을 봤을 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조강특위에 전원책 의원과 함께 했었던 세 사람의 외부 의원들, 이진건 의원 등이 지금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사람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갈등들이 결국은 조강특위 내부의 분란도 앞으로 또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지금 화약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 변호사님, 이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전원책 전 의원은 기자회견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을 할까요? 저는 좀 이제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원책 변호사도 사실은 조강특위,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인데 그 권한을 넘어서 뭐 본인이 보수의 대통합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권한이 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 강화를 하고 또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전당대회를 앞서서 전당대회 룰을 좀 만들고 이런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한 분은 권한이 넘었고 한 분은 할 일을 안 했고 이런 점에서 누가 서로에게 비난을 하기는 좀 모양이 안 좋은데 또 전원책 변호사께서 어쨌거나 자신이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이 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이나 혹은 뭐 보수의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구원투수로 당에 오신 분들인데 오히려 이 이후에요, 당이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 또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도 당 기강 잡겠다고 하지만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에 대한 흔들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선출된 권력이 당의 권력들에 다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은 2020년 총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내년 2월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장악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로 해촉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어떤
외부 인사가 오든지 간에 여기에서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사실상 떨어져 나감을 당하게 되는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과연 얼마나만큼 애당초에 기대를 가졌던 인적 쇄신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지금 있는 상태로서 2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까지는 큰 한국당의 변화 없이 당내 투쟁들이 조금 그대로 진척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을 오늘 마주하고 보니까요. 이분의 과거 발언이 새삼 이게 예언이 맞았나 할 정도로 절묘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회의원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외부인들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절대 못 당한다. 특히나 이 두 분이 제밥의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요. 지적을 했던 대목이었거든요. 윤 의원님. 그렇습니다. 원외인 두 분이 와서 아무리 해도 국회의원 못 당해낸다 이 얘기는 사실 뭐 훈수꾼이나 구경꾼이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이 두 분의 갈등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마 주인은 당연히 당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당원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 뭐 선출 방식을 통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의 비대위라는 것처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뭐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당원들로부터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아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비대위원이라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당원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비대위원이 오히려 더 당권을 쥐려 하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권 운운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오히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견제를 강하게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칼집을 잡고 세게 스윙을 하면서요. 당이 휘청거리고 그 사이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지개를 켤 것이다. 이것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예고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전원책위원회에 대해서 재물이었다는 말로 당을 다시 수렁에 빠지게 한 게 아닌지 친박 의원의 평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보면 겁에 질리면 자꾸 목청을 높이는 우리 집 사랑이가 연상돼 실소를 짓게 된다. 이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일단 애완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덩치감을 못한다. 뭐 쓴소리도 하셨는데요. 이게 뭐 사실 김무성 대표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분들이 대개 다 이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탄핵의 당위성이랄까, 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일컬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불행하게도 친박 의원들은 다시 탄핵의 책임을 진 자들은 나가라로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님, 이러면 이분들의 주장은 뭔가요? 그러면 어차피 비대위원장 김유조 위원장도 그만두시고 김무성 의원까지 포함해서요. 당이 예전에 그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 뭡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청산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탄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나갈 것이냐 하는 거를 아직도 본인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빨리 이런 논쟁을 끝내고 다시 한국당의 어떤 정책, 대한정당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런 답보 상태에 놓일 텐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건 도로 박근혜당이다라는 비판에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 해묵은 전쟁은 끝내고 좀 저는 대안으로서 지금 뭐 국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반문재인 연대로서 좀 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좀 그런 의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